제4절 가와를 보겠습니다. 가와는 우리가 앞에서 화상을 봤어요. 화상.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 화격의 성립 요건에서 일주가 합을 했는데 그 변화된 오행이 월지의 오행과 일치할 때 화격이 성립된다. 그렇죠? 그래서 갑기의 합토로 이렇게 그 토가 생성됐을 때는 그 일지의 진술충미, 이 토에 관계된 그게 있을 때 화격이 성립된다. 그래서 화격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일간이 무력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화신이 사주 일으켜야 된다. 즉 화신이 힘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요건들을 필요로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는데 이제 가와라고 하는 것은 이게 화격이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이 가짜 화격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볼 건지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화지인 가화격을 가진 사람은 역 또한 또역자죠. 또역 또한 다귀 귀함이 많고 고와 홀로 된 아이죠. 홀로 된 아이 이성 다른 성씨. 그러니까 홀로 된 아이인데 다른 성씨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고아나 홀로 된 다른 성씨를 가진 그러한 출신도 출류라고 하는 것은 무리에서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무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앞에 출류와 관련해서 출류 발체란 말이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출류 발체. 그래서 무리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이 출류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무리보다 뛰어남을 이야기한다. 출중하다, 뭐 출군하다, 출류 발체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고아나 이성 출신이라도 할 때 이 이성 출신이 뭘 의미하냐? 이 이성이 성이 다른 게 뭐하냐? 다르링자죠. 그래서 이 성이 다른 고아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분도 있어요. 성이 다른 고아. 고아가 성이 같은 고아가 있을까요? 그거는 고아는 고아지 거기 성이 꼭 그 고아의 성이 갖고 그 틀림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성이 다른 고아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고아 이성에도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번역하는 거죠. 이거는 말은. 그런데 여기는 그냥 고아나 성이 다른 출신이라도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아나 이성 출신은 어찌됐든 뭐 썩 좋은 조건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죠. 자, 원주 보겠습니다. 일주 고약. 일주가 외롭고 약한 거죠. 일주가 외롭고 약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약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외롭고도 힘이 약합니다. 약하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건 뭐예요? 고아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없는 경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주가 약하면서도 외롭고도 약하면서도 이우합신진 합신을 만났는데 그게 진짜다. 참되면 불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불화가 되는 거죠. 불능불화는 불화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불화가 안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가 고약하더라도 일주가 외롭고 약하더라 하더라도 합신을 만났는데 그 합신의 결과가 진이다. 그러면 그거는 화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화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다만 암암리의 도와주면 암암리에 은밀하게 일주를 도와주면 합하는 신 또 허약 합신이 또한 허약하다 하더라도 허약하면 미칠 급자죠. 그리고 무용 이운지 그래서 무용의 그러니까 여기서 용은 이제 우리 진토죠. 진토로 운이 갈 수가 없으면 즉 불진화라. 이것은 진짜화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가화라고 하는 것은 진화라고 하는 것은 일주가 약해서 그 오행에 합해된 토가 그 월지하고 같아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합신이 됐는데 이제 그 성분을 떠나서 고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이 다른 아이도
성이 다른 경우에도 이게 다 저기 진이 돼서 갈 수 있는데 이게 다만 암암리에 도와주고 있는데 그 도와주는 합신하는 게 그게 뭐냐면 허약하거나 그 다음에 진토로 운이 흐르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는 진짜화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지어 세운에 이르러서 부귀 도와서 일어나게 해요. 합신. 자, 세운에 이르러서 그 합신을 도와서 일어나게 하고 제복 기신. 제복은 제압하고 엎드려 하는 거죠. 그 항복을 받는 거죠. 기신. 나쁜 신. 그러니까 꺼리는 그 기신을 제압을 해서 엎드리게 하고 즉 항복을 받고 그렇게 하면 비록 가와가 된다 하더라도 역 또한 가취부귀 역시 부하고 귀가 될 수 있다. 부하고 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고하. 자, 여기 보면 성이 다른 고하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성고하. 비록 그게 성이 다른 고하라 하더라도 역 또한 가출류발체. 아까 출류발체가 나왔죠. 출류발체가 뭐다? 출중하다. 어찌됐든 성이 다른 고하라 하더라도 역시 출중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기인 그 사람이 고집이 많고 정체가 많고 편고가 많고 이게 요자죠. 우길요. 그러니까 고집이 많고 우기는 게 많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약간 이게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출중할 수는 있지만 어떤 성격적으로 이렇게 결함을 가질 수가 있다. 작사 둔전 맞죠? 둔할 둔자 머무릴 전자 뭐 이런 뜻 같은데 자 머무를 걸 둔 그다음에 머물거릴 전 그래서 둔전이면 일이 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게 하는 일마다 이제 머뭇거리는 거 정체되고 고륙 차자가 아니죠. 예, 흠자죠. 참 하품은 이지러질 결 하품은 그 고륙 간에도 뭐다 흠이 이루어진다 따른다 그 말이죠. 이게 따를 숫자도 되니까요. 그래서 흠이 있게 된다. 그래서 육친의 흠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고륙은 그러한 육친의 흠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가와도 어느 정도 사람이 출중하게 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 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철조주를 보겠습니다. 가와지국 가와의 국에서는 기상불일 그 상이 하나가 아니니 유합신진 합신이 있는데 그게 진이 되면 즉 합신을 해서 진신이 되면 참되게 되면 이 일주 고약자 그러나 그 일주가 외롭고 약하게 된 경우 그리고 유화신유여 화신이 여유가 있고 그 일주가 대근묘자 자 대는 무엇을 동반하고 수반하고 뿌리와 새싹 묘자죠. 그러니까 뿌리와 새싹을 동반하고 그렇죠. 새싹의 뿌리나 새싹을 갖고 동반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 유합신부진 만약에 합신이 참되지 않으면 이 일주 묵은자 그 일주가 또 뿌리가 없고 또 유화신 부족 화신이 또 부족해요. 그렇죠? 자 여기 대꾸되는 거죠. 유합신진 이 일주 고약자 유화신 유여 이 일주 묘자 요거하고 자 이제 반대가 있는 개념이에요. 유합신 부진 이 일주 묵은자 그렇죠? 그리고 유화신 부족 이 일주 무기자 그래서 화신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는 일주가 기운이 없는 경우다. 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유기합 화신 이미 합을 해서 화신이 되면 이미 합을 한 경우에 일주는 득 얻었다. 겁인생부자 겁제의 부조와 인수의 그 생을 이미 얻었다. 그렇죠?
유기 합신 지금 합신과 화신 다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번에는 이미 그 화신과 합을 했는데 이 한신 한신이 와서 상하게 해요. 뭐를 화기 즉 이미 화신과 합을 했는데 한신이 와서 그 화기를 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자, 여러 경우수를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화 가짜화는 여기서 말하는 가화는 비진화 진화에 비하여 우난 더욱 어렵다. 그러니까 이 가화를 판별하기가 정말 어렵다. 진화에 비해서 더 판별하기가 어렵다. 갱의 세구 따라서 더욱 마땅히 세밀하게 연구해야 된다. 서는 거의 뭐 이런 말입니다. 거의 득가와지기 그러면 그 세밀하게 연구라면 거의 가와의 기미를 가와의 기틀을 득 얻을 수 있다. 터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가와의 형국도 한 가지가 아니다. 합신은 참되었으나 일주가 이렇고 약한 경우도 있고 화신은 넉넉하지만 일간이 뿌리나 싹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합신은 참되지 않으나 일주가 뿌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화신은 부족한데 일주가 기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미 화신과 합을 하였는데 일주가 비겁이나 인생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미 화신과 합을 하였는데 한신이 와서 화한기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가화격의 경우에는 진화격에 비해서 더욱 우난 더욱 어려우니 마땅히 갱의 세구 마땅히 자세히 연구하면 득가와지기 그 가와의 기틀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뭐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가령 갑기지합 갑기의 합이 있어서 즉 갑기합토 그런 경우에 생어 축술월 진술축미 다 해당되죠. 진술축미 근데 이번에는 축술월이면 축은 해자축 겨울이고 술은 가을토죠. 그러니까 겨울토와 가을토 이런 경우에 태어나면 그러니까 가을과 겨울에 태어난 그 간목이죠. 일주가 간목인데 기토와 합을 해요. 그런데 그 태어난 달이 축월이면 가을이죠. 겨울의 끝자락 겨울과 신유술 가을의 끝자락 7, 8, 9 술은 9월이죠. 그 다음에 축은 12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합신 수진 신과 합을 해서 비록 진짜라 하더라도 이 일주 고약 무조 이 일주는 뭐다? 외롭고 약하고 조력을 못 받는다. 왜? 간목이 가을에 태어나고 겨울에 태어나면 안 되죠. 그렇죠? 안 된 게 아니라 그 휴수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좋지 않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에 태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을 겨울에 태어난 간목은 그다지 그렇게 좋은 등령을 하거나 그다음에 조력을 받거나 세력을 얻었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물론 주변 세력을 보면 비견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간목은 봄이나 여름에 태어난 게 좋은데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났으면 이런 거는 일주가 고약무조 외롭고 약하고 도움을 못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불능불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화를 할 수가 없다. 다만 추동기흡 추동 지금 추동이죠. 술과 축이니까 추동의 기가 흡할흡자죠. 원래는 흡할흡인데 여기서는 이제 닫는 거예요. 기운을 닫는 거, 모으거나 닫는 거, 폐쇄하는 거. 그래서 기가 닫히거나 이한 차갑다.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은 주로 이제 수렴해서 모으고 축장하고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기가 닫히고 차갑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또 유금기 암설 자, 또 금기가 있어서 암암리에 설기를 해줘요. 암암리에 설기하거나 세운의 필수봉화 세운에서 반드시 화를 만나야 거기 한습지기 그렇죠?
세운에서 그 화를 만나야 이 차가움을 없앨 수 있죠. 그래서 한습한 기를 제거할 수가 있다. 즉 그렇게 하면은 중기 환한이 중화된 기가 온화하고 따뜻하게 된 것이다. 생어 진미. 자, 진미는 지는 봄이고 미는 여름이죠. 진미월에 태어나면 화신수 유여. 비록 화신이 유어 뭐냐면 갑기합돼서 토가 진월이나 미월에 태어났으면 비록 뭐다 좀 여유가 있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진의 목지역이 자 진월은 목의 역이죠. 임묘진이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진월은 목의 여기가 되고 미시는 통근신고 일주 자신의 고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다. 목은 미상, 무근 뿌리가 없는 게 아니다. 뿌리가 없는 게 아니다. 미상은 뭐뭐 하는 게 아니다. 목은 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이중부정으로 봐서 목은 뿌리가 두고 있다. 자, 진미월에는 뿌리가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특히 미월은 이제 목은 다만 춘화. 자, 진월하고 미월이니까 춘화죠. 춘활은 기가 열리고 열벽자죠. 10번. 열벽 기가 열리고 아까는 저기 뭐죠? 저기 축수를 할 때는 기가 닫힌다고 그랬어요. 기흡. 여기는 기가 열리고 목이기 때문에 봄하고 여름에는 열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닫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따뜻한 그래서 이 기가 열리고 따뜻하다. 또 유수목 장근 그리고 수와 목이 숨겨져 있는 뿌리가 있다. 그렇죠? 숨겨져 있는 뿌리가 있고 암장되어 있고 세운 필수 봉 아까 이제 여기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김정혜 선생님 외에 2인 전교에서 보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뺀 건데 당연히 이제 문맥상으로 들어가 보여야 맞는 것 같아요. 토금지토 토와 금의 토를 만든다. 왜냐하면 목화하기 때문에 좀 이걸 좀 완화시켜 줘야 되죠. 중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목지 근묘 그래서 목의 뿌리와 새싹을 좀 제거를 해줘야 된다. 토금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토극수 금금목 그래서 수목을 약간 제거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즉 무분쟁이라 그렇게 한즉 분쟁이 없게 된다. 계속 나오네요. 자, 을경지합 을경합에 있어서는 일주가 목이죠. 예, 을목이 이제 일주 목입니다. 생어하령 여름에 태어나면 합신수부진 합신이 비록 참되다 할지 않더라도 이 일주 설기묵은 일주가 설기되고 근이 없다. 자, 을경합은 금이에요. 금. 그래서 뿌리가 없게 되고 왜냐하면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토가 마르고 우불능 생금 토가 조토가 되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도 없어요.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그렇다는 거죠. 세운 필수 봉 대수지토 당연히 이제 이때는 조토기 때문에 물을 갖고 있는 물을 수반하고 있는 토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축토나 진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능설화 양금의라 그러니까 이제 축토의 특징이 그렇죠. 뭐냐면 이제 축축한 토가 이 화를 설계시키고 금을 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된 이야기예요. 저토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어 동령. 자, 이번에는 겨울철에 태어났어요. 겨울철에. 그러면 을경합이니까 겨울철이면 그나마 낫죠. 원래 가을에 태어나면 좋겠지만 겨울에 태어나도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금봉설기. 자, 금이 설기를 만나서 이 부족. 그래서 부족하게 된다. 자, 금은 겨울에 태어나면 수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수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설기당하는 겁니다. 목, 불납, 수, 목의 그 나무를 그 물을 나박 허용할 수가 없고 허용되지 않고 그래서 무기하다. 종, 세로 정자인데 이제 뜻은 비록 뭐뭐 한다 할지라도 유토이동, 그래서 토가 있는데 얼어 있어요. 동토죠, 동토. 토가 얼어 있어서 토가 얼어 있다. 얼어 있어서 불능생금, 금을 생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물을 축수죠. 물을 축장, 물을 가두어서 머금어서 물을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정지시킬 수도 없다. 그렇죠? 세운에서 반드시 필수 와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봉. 이것도 아까 같은 논리고요. 대화지토. 너무 축축한 토니까 뭐 해야 된다? 얼른 녹여야 돼요. 녹이려면 뭐가 된다? 화가 있어야죠. 화지토라. 화를 갖고 있는, 화를 머금은 토를 만나야 된다. 즉 해동이 기화. 즉 녹이고 은 것을 녹이고 기를 원하게 해야 된다. 금득생, 금이 생을 얻은 즉 이 불안이라. 그렇게 한즉 춥지가 않다. 조우가 잘 맞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정임지합, 정임합목이죠. 정임합목. 일주시정, 일주는 정화이고 생어춘령, 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목이 되기 때문에. 임수는 뿌리가 없죠. 임수는 겨울에 태어나야죠. 그런데 봄에 태어났으니까 묵은 뿌리가 없다고 보고요. 필종정합. 자, 반드시 그래서 정합에 따라가야 된다. 부지, 그러나 이것은 알지를 못한 거다. 뭐다? 목왕. 목이 왕하면 자능생화. 스스로 화를 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바이다. 즉 그런즉 정화는 오히려 부종 임화. 정화는 이 임수를 따라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임수를 따라가서 목으로 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정임 한목이 되지 않고 혹 비겁지죠. 비겁에 도움이 있거나. 그 다음에 세운에서 필수 봉수. 세운에서 반드시 수를 보거나 그렇게 하는즉 화수. 불은 받아요. 뭐를? 극제를 받고 그래서 목득성이, 그래서 목이 이루어진다. 화목한다. 목으로 화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령 정의밥의 경우에 일간이 정화인데 봄에 태어나면 임수가 뿌리가 없으므로 반드시 정을 쫓아 합을 한다 라는 말은 목이 왕하여 스스로 화를 생할 수 없음을 모르는, 즉 정화가 오히려 임수를 쫓아 화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비견이 돕고 세운에서 반드시 수를 만난 즉 화는 극제를 받아서 목은 이루어짐을 얻는다. 그래서 이 정화가 이제 목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여병신지합. 병신의 합을 보겠습니다. 병신합. 병신합에서 일주는 화죠. 병화니까. 그래서 생어동령. 겨울에 태어나면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중중금수. 금과 수가 많아요. 중중합니다. 기합 차화. 이미 합을 했으면 또 화하게 되고. 혐. 다만 꺼리는 바는 기중 유토. 그 기중에 사주 중에 토가 있다는 것이다. 암내 소나 화신. 암암리에 와서 나와 화신을 손상시킨다 그러죠. 토가 습토는 축축한 그 물기를 머금은 토는 불능지수, 물을 그치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수구경 마침내 그 물은 연구하여 마침내 연구해 보면 마침내 혼탁불청, 탁하게 되고 막지가 않게 된다. 세운에서 필수 봉금수. 자, 이럴 경우는 세운에서 금수, 금토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 탁할 때 금이 있으면 물이 맑아집니다. 그랬을 때 그럴 경우에 즉 기유행 이생수. 그래서 기가 흘러서 물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생수를 만들 수 있다. 물을 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가 흘러가서 생각하게 할 수 있다. 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이. 그래서 화신자진이라 그런 경우는 화신이 스스로 진짜가 되게 한다. 참되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 정리를 보면 요거는 이제 박주현 나무 스님 책에 있는데 각기합도의 경우에 간목은 화를 잘하고 기토는 하지 않는다. 을경합의 경우는 을목은 화를 잘하고 경금은 하지 않는다. 병신합의 경우는 병화도 화를 잘하고 신금도 잘한다. 정입합목의 경우는 임수는 화를 잘하고 정화는 하지 않는다. 무기합의 경우는 화를 잘하고 무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시 만약에 이와 같다. 배합이 이와 같다. 배합이 이와 같아서 이 가성진 만약에 가가 진짜가 되면 진실 즉 가화가 진화가 된다고 하면 능 또한 명리쌍전 명예와 부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 광전유후야 유자 맞죠? 넉넉할로 그 빛이 어디 앞에서 여유 있는 후손 앞에서 빛난다. 그러니까 뭐예요? 빛이 전 어디 앞에서 넉넉할 후 넉넉한 후손들 앞에서 빛나고 그러니까 조상들을 빛내고 후손도 이렇게 하네요. 전후 아니야 광전 이렇게 는 광전 후유 이렇게 유후 이렇게 쓰게 되겠네요. 광전 앞을 빛내고 즉 조상을 빛내고 여유 후손을 여유 있게 하고 즉 조상은 빛내고 후손은 여유 있게 하고 해석을 보면 조상을 빛내고 후손도 넉넉하게 될 것이다. 총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격상 격의 그 모습은 비진 진짜가 아니다. 그러면 면하지를 못한다. 어린 시절에 어릴 유자 만나죠. 뭐를 고고 외롭고 고달프고 그런 것을 만나는 것을 면하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격의 모습이 진화를 못 만나게 되면 진화가 아니게 되면 어렸을 때 그 외롭고 고달픔을 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일찍이 발견돼 충팽인가? 보통 우리가 충등 나오죠. 충등 이제 과거 벼슬에서 이제 비틀거리는 거니까 벼슬길에서 안 좋게 될 때 층등이나 말 썼는데 여기는 충팽인가요? 팽 17번 건널 부딪힐 팽 비틀거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팽 그래서 조견 층팽 그래서 일찍이 부딪혀서 팽한 걸 만나게 되고 즉 그렇지 않은 즉 기인 그 사람이 뭐다 지의 집착하는 거예요. 오만하고 집착하고 오만하고 지는 더딜 지자죠. 늦게 된 거. 지가 이제 의심하고 주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된다. 18번 볼까요? 거만하고 더딜지 의심말로. 그러니까 집착하고 오만하고 더디고 의심스럽고 이런 거를 그 사람이 이제 성품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해석을 보면 일찍이 비틀거리며 부딪힘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상자죠. 오히려상 오히려당 빼어날 땅 배알상 혹시 세운 불능 억가 부진 만약에 세운에서 가신을 억제하고 가화를 억제하고 진화를 부조하지 못하면 일생 작사 평생 동안 하는 일이 둔전 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되지 않아요. 일생 동안 진전이 없고 명리 무성야라 명예와 이익이 이룬 바가 없다. 부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